더 싸게 넣어줘요. 가고 싶어요. 한 번 더 할까요? 뒤로 돌아봐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의 온도도 부엌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도 제 숨소리조차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지요. 그저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을 알릴 뿐 설렘이나 기대 같은 감정은 더 이상 제 삶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세면대로 향했고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을 묵묵히 먹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저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는 사이였죠. 오늘 날씨가 어떻다거나 저녁은 늦을 것 같다는 이야기. 그런 말들만 공기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나란히 누워 잠들던 밤에도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끝 하나 닿지 않은 채 긴 시간을 견뎌내듯 잠을 청했어요. 같은 침대 위에 있으면서도 끝없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부일까요? 아니면 단지 같은 집에 머무는 낯선 사람일 뿐일까요? 결혼 초에는 분명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손길에도 설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의 웃음 하나에 마음이 따뜻해지던 날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는 형식적인 안부로 변해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서서히 말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종종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눈가에 자리 잡은 잔주름과 무표정한 시선. 그 안에는 여자로서의 설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도 모두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외면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남기고 간 잔상 같은 것 말이에요. 하지만 제 삶에서는 그런 감각조차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을 떠올리는 일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은 편안하다기보다 조용히 견디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동반자 같은 관계였죠.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을 한 숟갈 뜨다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다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한때는 그 등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닿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라도 좋으니 제 존재를 느끼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마음속에 비어있는 공간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동네 게시판에서 산악회 모집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모임이라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순간 제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제게 낯선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곳이라면 숨이 트일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작은 선택이었죠. 집과 남편,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욕망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걷고 함께 숨쉬고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산악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저는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의 차가움이 이전보다 또렷하게 느껴졌고 창밖의 풍경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 삶의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악회 신청을 하고 나서도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저 숨이 트일 곳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모임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괜히 바빠졌습니다. 가끔은 휴대폰 화면을 켜서 모임 안내 메시지를 다시 읽고 장소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이런 제가 우스워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모임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집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고 남편은 제 존재를 모르는 사람처럼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컵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긴장하는 게 싫어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챙기면서도 마음이 자꾸만 갈라졌습니다. 오늘 나는 그저 산을 걷는 거야라고 생각하다가도 혹시 내가 너무 오래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나가야 했습니다. 이대로면 정말 아무 감정 없이 늙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모르는 얼굴들이었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저에게는 낯선 활기가 느껴졌어요.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잠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의 풍경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한 곳에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웃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과장된 제스처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가 서 있는 자리만 공기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설프지 않았고 몸에 맞게 정돈된 장비가 그의 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짙게 그을린 피부와 묵직한 어깨선이 눈에 들어왔고 움직임은 느릿한데 이상하게 시선을 붙잡는 힘이 있었어요. 제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들킨 걸까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는 숨을 들이마시다 멈춘 것 같았어요. 눈빛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깊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침착함이 있었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히 들킨 것 같았고 내 마음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오랜만이라서 더 당황스러웠죠. 저는 스스로에게 왜 이러냐고 다그치면서도 다시 한번 그의 쪽을 힐끗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산행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조를 나누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리의 뒤쪽에 섞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고 웃어야 할 타이밍도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풍경을 보는 척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의식이 뒤로 당겨졌습니다. 누가 내 뒤에 서 있는지, 누가 내 옆을 지나가는지 그 작은 움직임이 신경 쓰였어요. 가파른 구간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돌이 젖어 미끄럽고 발밑이 헷갈리는 길이었어요. 제가 한 발을 디뎠는데 순간 발이 푹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며 중심이 무너지는 찰나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잡는 힘이 확실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낮고 짧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 남자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더 선명했습니다. 거칠지 않은 말투였고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았는데 묘하게 마음을 놓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잡고 있는 그 짧은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고 뱃속 어딘가가 뜨겁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감각이 낯설어서 더 놀랐습니다. 단순히 넘어질 뻔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간신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손을 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방금 그 접촉이 그에게는 의미 없는 일상이라는 듯 말입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데 그는 제 앞쪽으로 조금 이동하며 천천히 오르시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는데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걷는 동안 저는 계속 그를 의식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들리는 숨소리와 발소리, 장비가 살짝 부딪히는 소리까지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가 입은 옷의 결이 흔들리는 게 보였고 그 움직임이 괜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 시선이 불순한 것 같아 스스로를 탓했어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 휴식 지점에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간식을 꺼냈습니다. 저는 물병을 꺼내며 한쪽에 서 있었는데 그가 제 근처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가까웠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산 아래로 펼쳐진 도시가 보였고
그 풍경은 맑았는데 제 마음은 이상하게 흐렸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마치 제 피부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히 목덜미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고개를 살짝 돌리면 제가 들킬 것 같아서 몸을 굳혔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어깨가 제 팔에 아주 살짝 스쳤습니다. 정말 사소한 스침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온몸의 감각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 잠든 피부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처럼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마셨지만 목구멍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작은 접촉에 제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게 남편과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도 느껴보지 못하던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반갑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아주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산행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서로 사진을 찍고 다음 모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먼저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묻지 않았고 제 나이를 캐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생하셨다고 처음인데도 잘 걸으셨다고 말했어요. 그 무심한 친절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과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더 상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옆을 지나가는 순간 그의 향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땀과 바람, 그리고 산의 냄새가 섞인 것 같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냄새였어요. 그 냄새가 지나가자마자 저는 더 크게 당황했습니다. 제가 방금 그걸 기억하려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단지 산을 다녀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고 동시에 가볍기도 했습니다. 낯선 남자 하나가 제 삶을 바꿀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제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된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산악회 가입이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그날의 짧은 눈맞춤과 손끝의 온기가 제 일상에 어떤 파문을 만들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는 다시 그를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산악회 모임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일상은 여전히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그날 산에서 느꼈던 공기의 냄새가 떠올랐고 밤이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간 만남이었을 뿐이라고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다음 산행 공지가 올라온 순간 제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참석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스스로 놀랐어요. 두 번째 산행날 저는 그가 이미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주변을 먼저 살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길은 지난번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젖은 흙과 돌들이 뒤섞인 길은 발을 디딜 때마다 미묘하게 흔들렸고 나무 뿌리가 드러난 좁은 경사는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어느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손길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제 손을 감싸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거칠게 힘을 주는 대신 부드럽게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제 손끝을 타고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것뿐인데도 심장이 요동치듯 뛰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그 짧은 순간이 지나치게 길게 느껴졌어요. 발을 바로 디딜 때까지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져서인지 아니면 그와 맞닿은 감각이 너무 선명해서인지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고 그의 숨결이 제 귀 가까이를 스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놓으면서도 제 팔꿈치를 가볍게 받쳐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익숙한 움직임이었거든요. 그와 나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의 체온이 공기 속에 섞여 전해지는 듯 했고 저는 괜히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길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제 바로 뒤에서 걸었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그의 존재가 바로 등 뒤에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목덜미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이유 없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배려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몸의 긴장을 풀어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경사가 더 가팔라지자 그는 다시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손바닥과 그의 손바닥이 완전히 맞닿았습니다. 단단한 감촉과 따뜻한 온기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올라가면서 저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상황인데도 몸 깊은 곳에서부터 묘한 떨림이 퍼져나왔습니다.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문득 남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과 손을 잡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언제나 형식적이었고 필요한 순간에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을 감싸고 있는 이 손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온기, 말없이 전해지는 체온,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 그 차이가 너무 선명해서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상 부근에 도착해 잠시 쉬게 되었을 때 저는
바위 위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옆에 서서 물병을 건넸습니다. 손가락이 스치는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숨이 아직 가쁘신가 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쁜 이유가 등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의 몸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팔이 제 어깨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단지 균형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었을 텐데도 그 접촉은 지나치게 선명했습니다.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그 접촉 하나에 집중되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요동치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몸은 그 감각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에서도 그는 몇 번이나 제 옆에 머물렀습니다. 위험한 구간마다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란이었고 마침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손의 감촉이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고 잠자리에 들어도 그 온기가 피부 깊숙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누워 있으면서도 저는 전혀 다른 체온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남자의 손길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남는 것일까? 왜 그의 숨소리와 체온이 자꾸 떠오르는 것일까?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와의 접촉 이후 제 몸과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의 풍경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유 없이 그가 있을 것 같은 장소를 상상하고 다음 모임 날짜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다음 산행이 공지되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사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한 안도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의 근처에 섰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와 같은 조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바랐던 대로였습니다. 그는 제 바로 앞에서 걷고 있었고 저는 그의 뒤를 따라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풍경보다 그의 뒷모습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발걸음의 리듬, 숨을 고르는 순간, 가끔 뒤돌아보는 시선까지도 제 감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등산은 자주 하시는지, 평소에는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평범한 질문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오래 남았습니다. 말투는 담담했고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던 표정이었어요.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시선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태도. 저는 그 옆에 앉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웃음 그리고 가까이에서 느꼈던 체온까지도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잘못된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이었고 지금의 삶에도 분명 의미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산악회 모임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그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날짜가 다가오면 괜히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가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왜 그와 마주치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산행 중 잠시 휴식을 취하던 순간 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다가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밝아 보이십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표정을 그렇게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남편조차 제 표정의 변화를 알아차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이 솔직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감추고 있던 감정들, 스스로도 외면했던 마음의 움직임들이 그의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에게만 보이는 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은 것도, 약속을 한 것도, 특별한 말을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생겼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그를 또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는 곧 죄책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조차 그의 존재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더 깊은 설렘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흐름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산행은 평소보다 더 깊은 코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뉘어 이동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이미 제 발걸음은 그의 속도에 맞춰지고 있었어요. 산속 공기는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는 멀어졌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그 단둘뿐이었습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돌아가야 할까요 하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길을 확인하고는 조금만 더 가면 합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좁은 산길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저는 앞서 걷고 있었고, 그는 바로 제 뒤에 있었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그의 존재가 등 뒤에서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사가 급해지자 저는 나무를 짚으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순간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듯 붙잡았습니다. 그의 몸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몸의 감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팔에서 전해지는 단단한 힘과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렸습니다. 낮고 깊은 숨결이 목덜미에 스치는 듯했고, 그 감각에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팔을 풀었지만 여전히 제 어깨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손 하나 뻗으면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직접 바라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질 만큼 서로의 존재가 또렷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고,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옷 위로 느껴지는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서서 제가 균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어딘가에서 흔들리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등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열기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길이 위험하니 잠시 이렇게 가시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체온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 깊은 곳이 긴장으로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이 서로에게 닿을 듯했고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접촉인데도 심장이 세게 뛰고 다리에 힘이 빠질 것 같은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바위 사이를 지나야 했고 한 사람씩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지나려 했지만 발을 디딜 곳이 애매했습니다. 그가 뒤에서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받쳐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 가까이 닿는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몸이 순간 굳어버렸고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듯 뛰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가까웠고 숨결이 목덜미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감각에 온몸에 전율이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바위를 넘어섰을 때에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단둘이 있는 이 고요한 산 속에서 저는 점점 제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감이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을 놓았는데도 손바닥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등을 따라오는 것 같았고 저는 괜히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일행과 합류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아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도와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무언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단둘이 남았던 그 짧은 시간, 그 숨막히던 거리, 그 체온과 떨림, 그 순간 이후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산행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속도로 길을 걸었고 저는
어느새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의 존재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발걸음을 옮겼고 흩어졌던 일행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는 나무가 빽빽한 작은 쉼터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가 잎사귀를 두드리는 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젖은 공기 속에서 그의 숨결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고 그 물방울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제 몸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번쩍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고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저항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단단한 가슴과 맞닿은 제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팔이 제 등을 감싸 안았고 그 힘은 거칠지 않았지만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우린 뜨겁게 포옹하였고 그의 땀방울이 제 입술 가까이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조차 흐려졌습니다.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는 순간 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가슴을 찢고 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몸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각이 퍼져나왔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기묘한 떨림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너무 따뜻했고 그 품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비 내리는 산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이 서로의 귓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한꺼번에 깨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하게 안겨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을 끌어안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저를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완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 집으로 돌아갈 길, 지금 이 상황의 위험함.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한 감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항하려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체온에 스며들 듯 제 몸이 그에게 기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안의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죄책감과 쾌감이 뒤섞이며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일이 있은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건조하게 이야기하고 식사가 끝나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온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느꼈던 체온, 가까이에서 들리던 숨소리, 저를 단단히 감싸 안던 그 순간의 감각이 몸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산행에 나오시겠습니까? 하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관계를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산행이라는 이유 아래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되었고 쉬는 시간마다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언제부턴가 서로를 찾는 것이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은 선택이 되었고 결국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걷는 시간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고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손목을 가볍게 잡으며 길이 미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감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맡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산속의 조용한 쉼터, 사람이 드문 오솔길, 비를 피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작은 공간들.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이미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겼던 그날 이후 저는 그 온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문득 그 순간이 떠올랐고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제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밤에도 저는 다른 사람의 숨결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 감정조차 저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점점 더 은밀해졌습니다. 산행이 없는 날에도 우리는 잠시 얼굴을 보기 위해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카페, 인적이 드문 산책길,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공간들에서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있는 순간마다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스칠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의 목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피부가 내 살결에 닿는 순간 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안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몸을 감싸는 순간 모든 생각이 흐려졌습니다. 우린 뜨겁게 포옹하였고 그의 숨결이 제 귀 가까이를 스칠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시간은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손을 잡아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작은 접촉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쳤고 짧은 침묵 속에서도 강한 끌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그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으며 그의 곁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들키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조차 저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긴장감이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향한 마음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마음이 불안해졌고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고 갈망이었고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중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그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 그를 볼 수 있는지, 그 생각만으로 하루의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는 날이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그와 함께 있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숨결, 그의 손길, 제 몸을 감싸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피부 위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무심한 태도와 건조한 말투가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저는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의 존재조차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 위에 머무는 순간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게 되었어요.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스칠 때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의 피부가 내 살결에 닿는 순간 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저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알아채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착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였고, 기쁜 일이 생겨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짧은 손길에 저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순간 세상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린 뜨겁게 포옹하였고 그의 체온이 제 몸을 감싸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악회 모임이 있다고 말하며 외출했고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그를 독점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만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관심이 온전히 저를 향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감정이 집착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없이는 하루도 온전히 보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마치 제 일부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원하고 있었고,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며, 그를 제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까지 저를 끌고 갈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저는 멈출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처음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을 뿐인데 남편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악회 모임이 있었어요 하고 겨우 말을 꺼냈지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시선이 자주 머물렀고 제 휴대폰 화면을 힐끗 바라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괜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순간마다 주변을 먼저 살폈고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안은 관계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잠시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의 손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악회 사람들 몇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잠시 더 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떨어져 섰지만 이미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가슴의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우리의 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렸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떠올리는 순간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와의 시간을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질 것을 상상하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과 갈망이 뒤섞였습니다. 남편의 의심스러운 시선, 주변 사람들의 눈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그의 이름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관계를 그만두자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저는 결국 그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을 보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갈등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 강한 감정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그를 향한 마음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위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멈추지 못한 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그를 만나고 있었고 그 역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연락을 주던 그가 어느 날부터 답장이 늦어졌고 약속 시간에도 종종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묻으면 그저 일이 바빴다고 짧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산행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는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내려가겠다고 했고 저는 뒤늦게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평소 저에게 보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고 제가 알던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를 부르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모르고 있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일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더 통화를 하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우연한 계기로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악회 단체 사진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전 모임 사진을 공유했고 그 속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다른 여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있었고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도 가까웠습니다. 그 모습은 저와 함께 있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만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침착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오직 저만을 향한 것이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갑자기 우스워졌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의 무심한 친절, 자연스러운 손길,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감, 그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었다면 그는 처음부터 저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온 것은 아닐까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순간들이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와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이전과 다른 낯선 기색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알고 있던 모습이 전부였을까?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예전처럼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저에게 다가왔는지,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관계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제가 그와 나눈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오늘도 생각나요. 그의 품이 그리워요. 그 모든 말들이 차갑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의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그 질문에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들킨 사실을 말하고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마주한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분했고 여전히 다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죄책감도 당황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산악회에 새로 들어오는 여성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중년 여성들이 쉽게 마음을 연다는 것도,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도 이미 익숙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고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특별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외로워 보였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그 따뜻했던 시선이, 그 다정했던 손길이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단순한 대상이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피부가 내 살결에 닿는 순간 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조차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숙이 내 몸 안에 그의 뜨거운 것이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라고 믿었던 그 감각조차 저 혼자만의 감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린 뜨겁게 포옹하였고 그의 땀방울이 제 입술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그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아닌 텅 빈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만남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멀어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평온했던 일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고 혼자 있는 시간은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의 연락은 끊겼고 저 역시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났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 깊숙이 남아있는 기억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체온, 가까이에서 들리던 숨소리, 저를 감싸 안던 순간의 감각이 지워지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피부가 내 살결에 닿는 순간, 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각이 이제는 후회와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왜 그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수없이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산속에서 처음 마주했던 순간, 가까워졌던 거리, 통제할 수 없이 흔들리던 감정들. 그 모든 선택이 결국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켜왔던 관계가 조용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붙잡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고른 가구들,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담긴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도, 남편과의 삶도, 제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텅 빈 공간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였습니다. 저는 결국 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시작했던 일이 더 큰 외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의 온기를 줬다 평생의 안식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의 제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고통이 하루하루를 잠식해 갔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을 떠난 이후 저는 혼자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햇빛도 저녁이 되어 길거리에 켜지는 불빛도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와의 관계도 이미 끝났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외로움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균열, 그 틈 사이로 스며드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체온을 처음 느꼈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의 피부가 내 살결에 닿는 순간 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품에 안겨있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깊숙이 내 몸 안에 그의 뜨거운 것이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라고 믿었던 그 순간조차 지금은 지나간 시간의 잔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린 뜨겁게 포옹하였고 그의 땀방울이 내 입술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그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그 모든 감정은 결국 제 선택이었고 제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의 갈망이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일까요? 한 번의 선택이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산속의 차가운 공기, 가까이 들리던 숨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잊고 있었던 그 순간들.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저는 그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살아가겠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완전히 후회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이 가장 두렵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옳고 그릇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저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선택과 그날의 감정은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안고 오늘도 조용히 살아갑니다.